안녕하세요, 부천입니다. 여러분들,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2차 하락 시기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년 초부터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아파트 가격이 꽤 많이 올랐고 2021년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80%에서 90%까지 대부분 지역들이 회복을 한 거죠. 그런데 12월인 지금 이제 2차 하락이 현실화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서울 아파트 값이 드디어 29주 만에 꺾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0.01% 떨어져서 하락 전환을 했고 근데 반대로 전세값은 0.14%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승폭은 축소가 된 건데 사실 지금 여기 보이는 수치를 보면 정말 미미한 수치죠. 0.01%라고 하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주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루하루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천히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도 계속 천천히 내려가는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7개월 만에 하락했다라고 그러고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건망세가 확대된 탓이다라고 합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고 자 이렇게 서울이 떨어졌다면 서울만 떨어지지 않겠죠. 전국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0.01% 떨어졌고 그 중에서 강북이 가장 많이 떨어졌죠. 강북 같은 경우는 0.06%, 그 다음 도봉구가 0.03%, 마포구가 0.03%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천구나 강남구, 구로구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전국 지도로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전국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전국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자, 여기 보시면 서울이랑 경기, 인천 쪽은 전부 다 하락세로 돌아갔죠. 자, 세종도 이번 년 초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상승세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렇게 오르는 상승세가 높았던 만큼 현재 하락하는 하락세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대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부산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은 반대로 지금 경기나 서울, 세종 쪽은 많이 올랐습니다. 대전도 많이 올랐고 반면 경북 쪽은 어떻게 되죠? 대구나 부산 쪽은 지금도 하락 중입니다. 즉 한마디로 대구는 아직까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지도처럼 이렇게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갭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5억이고 집값이 10억이라서 갭 가격이 5억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만약 전세가 7억 정도까지 오르고 집값이 8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2013년도와 2014년도 그때 당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경기권 웬만한 곳은 1억 미만으로 전부 다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 같은 경우도 웬만한 지역들이 1억에서 2억 그 정도면 전부 다 갭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웬만한 곳 전부 다 4억에서 5억 경기권만 가도 기본 2억에서 3억 정도 갭이 차이 나다 보니까 대부분 갭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갭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갭 투자자들이 많이 성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갭 투자자들이 많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영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0년대 하락장 수준 정도다라고 합니다. 2010년대에 이 하락장이 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인데 2007년과 2008년에도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자를 못 내서 경매 넘어간 부동산 숫자보다 지금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전국에서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건수는 1687건으로 전달보다 2400건 이상이 늘었고, 이거는 2014년 10월 이후로 최대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나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 강제 경매도 상당히 숫자가 늘었습니다. 전달 5,000건보다 많은 6,900건이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보통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그 소송을 바탕으로 강제 경매를 넣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집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경매 시장에 어떤 물건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금 유명한 물건이 경매에 나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차 5일 전이고 경매로 나온 물건은 어디냐면 그 유명한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아리팍이라고 하는데, 자, 아리팍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지금처럼 경매가 나왔습니다. 101동 14층 1404호다라고 그러고,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 즉 공급 면적까지 합치면 33평대죠. 그러면 과연 아크로 리버파크의 감정가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서울 가격입니다. 이게 42억이 감정가로 나왔습니다. 즉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당 1억이 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6억 8,8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경매 청구 금액은 17억, 18억 정도 되고,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왜 경매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자를 안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근저당권 KB캐피탈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건데, 여기에 청구 금액이 17억이 넘어가는 거죠. 17억의 이자가 5% 정도다라고 해도 아래 거의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버티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또 임차인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근저당권 날짜보다 빠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 보증금을 전부 다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전세나 빌라 전세를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즉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근저당도 없이 먼저 여러분들이 전입일자를 넣으면 그 뒤에 여기처럼 이렇게 근저당이 잡혀도 여러분들이 선순위가 돼서 여러분들의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무조건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배당을 요구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여기 낙찰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전부 다 내고 나서도 지금 이 보증금을 전부 다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의 경매 낙찰 금액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배당 요구를 해주면 여기가 먼저 배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억 5천만 원이 먼저 전부 다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보증금이 얼마냐면 12억 5천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22년 9월 2일 기준으로 6,250만 원을 증액했다라고 하고, 사실 여기 있는 근저당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어차피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사실 여기 아파트랑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세상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많다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도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현재 여기 매매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 자, 최소가가 35억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 최근 거래 가격도 어느 정도 되냐면 36억, 37억 정도 되고, 여기가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는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한 10억 정도 떨어진 금액인 거죠. 자, 근데 아까 최저가가 얼마였냐면 26억이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요번에 입찰을 하시겠죠. 그 다음 로드뷰로 아크로 리버파크 전경을 한번 보면, 자, 이 뷰는 어디냐면 올림픽 도로를 가다 보면 보이는 전경입니다. 올림픽 도로를 계속 가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동산 경매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금리 부담으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대출 금액이 얼마였죠? 거의 17억에 육박했는데 사실 아까 캐피탈이기 때문에 이자가 5%가 아니겠죠. 거의 뭐 10%에서 20%까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자만 1년에 1억 7천 거의 2억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를 못 갚다 보니까 이제 바로 경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의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이다라고 그러고 2010년대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만에서 1만 5천 건 수준이었다고 그러고 이 지표가 1만 건을 넘은 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지금처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경매가 늘었다는 거는 최근 3개월에서 5개월 새에 대출이자 등의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로 대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과연 이 하락이 2차 폭락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잠깐 횡보장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시 하락세로 들어갔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고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잠시 지켜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